안녕하세요. 저는 주스 운영팀의 이지연입니다. 저희 회사는 음악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음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음악교육의 특성상 1:1 교육 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높은 사교육비가 발생을 하고 또한 이제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리적인 문제 또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서비스를 만들던 딴에 이와 같은 교육적인 패러다임의 문제를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경제적, 지리적 혹은 이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던 까닭에 이지어 서비스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학습자가 문제를 풀었을 때 저희 서비스 내에서 채점 결과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머신러닝에 학습을 함으로써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학습자한테 이렇게 피드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고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였는데 시대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했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일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저희가 직접 가공하거나 혹은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높은 비용으로 데이터를 사왔어야 했는데 그러한 수고로움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너무 만족도가 높고 필요한 데이터를 좀 더 수월한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그리고 제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풍림의학에서 사업개발 팀장을 맡고 있는 최근영입니다. 저희가 집중해야 할 신규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투자할 질환은 어떤 것들이고 여기에서 지금 시장 내 경쟁 현황은 어떻게 되고 또한 의료계라든가 환자 입장에서 미충족되고 있는 수요는 어떤 것인지를 분석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신제품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 기획이라는 측면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이전에는 저희가 어떤 시장을 이제 특정해서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검토하는 의견들을 정리하는 데까지 굉장히 통상적으로 2달 정도의 시간이 든다라고 예를 들면 이 중에 절반가량은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온전히 할애해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빅데이터를 실제 활용을 해보니 다른 무엇보다도 시장 조사에서 활용되는 자료 수집의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단축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약 한 달의 시간이 들어갔던 것들이 한 일주일 정도로 단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하나의 품목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검토할 수 있는 대상도 더 많아지기도 했지만 그 짧아진 기간만큼 본인이 이것들을 해석하고 또한 향후의 계획을 전망을 예측한다거나 이에 맞는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평소보다 더 긴 시간 많은 고민을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의 완전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전에 본인들이 직접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는 것들에 있어서 많이 망설일 수밖에 없고요. 또한 저와 같이 이제 내부적으로 특정한 서비스를 도입하는 거에 있어서 자체적인 제안을 준비해야 되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빅데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빅데이터라는 분야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기업들에게 본인들이 필요한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의 그 매칭이라든가 가장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이러한 선례가 없었던 저희 회사라든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크게 유용한 서비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개발 기획 단계에서 데이터 활용의 그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동일한 데이터를 조금 더 활용하면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업무적 성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더 집중을 할 계획이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를 가공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전문가를 회사에서도 실제 채용해서 별도의 팀을 운영해서
온전히 저희만의 그런 분석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지금 구상 중에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루네스 대표 박진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스타트업, 중소기업과 같은 작은 기술 기업들이 공급망 확보나 아니면 기술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니즈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가 데이터 바우처 사업 이전에는 실제로 저희 팀원들이 뛰어다녔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뛰어다녔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뛰었는데도 저희가 확보했던 데이터는 약 100개 기업 미만이었습니다. 가서 설득을 해야 되고 그분들은 또 너희가 뭘 하려고 이런 서비스를 하느냐 하는 그런 리소스 낭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 번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게 돼서 서비스를 이제 하게 됐던 거죠. 20만 기업 데이터를 저희가 한 번에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인사이트는 정말 굉장히 크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기업은 내가 원하는 기술을 찾고자 할 때 어떤 기업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저희가 매칭해 줬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른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최적의 공급망 매칭, 기술 매칭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느꼈고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은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은 좀 더 다른 부분에 리소스를 투입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술 개발의 시도조차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계속해서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저희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다른 팀원들이 계속해서 다른 기업을 찾아다니는 그런 리소스가 소비가 됐었는데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그런 리소스를 해결하고 바로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고요. 결과는 굉장히 저희로서는 만족스럽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도소프트 손수진 차장입니다. 저희 선도소프트는 1987년도에 제1기 선도소프트가 출범하여서 국내의 GIS 산업을 소개한 입지적인 그러한 기업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 맞춤형 상권 분석 및 경영 지원 컨설팅 서비스를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런 데이터 수집 시간에 대한 절감 효과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저녁 있는 삶 또는 워라밸 있는 삶이 저희 내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저희가 외부 자문위원들을 모신 품평회를 진행을 하였었는데 그 품평회에서도 추가적인 정보 제공 항목들이 생겼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라는 평가와 이런 부분들이 소상공인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지원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신규 사업이나 또는 응용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다시 한 번 더 구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프라의 보강에 대한 필요성을 또 느끼게 되어져서 저희 내부적으로 인프라 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에노 컴퍼니 대표 이선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모바일 앱 마트 장보고는 고객들에게는 휴무일이나 할인 정보와 같은 장보기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마트 점주님들에게는 스마트한 홍보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사용자로서 느꼈던 일상의 소소한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형마트의 둘째, 넷째 휴무일 정보라던가 아니면 모르는 지역에 갔을 때 주변에 어떤 마트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색 포털에서 검색을 하는데 딱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가 됐어요. 예를 들자면 마트라고 검색을 하면 진짜 식재료 장을 보는 마트가 아니라 가구 마트, ABC 마트, 미용 할인 마트 이런 정보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거를 좀 제대로 검증을 해서 신뢰할 수 있는 진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 느끼게 됐습니다. 정말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인적, 물리적, 시간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인 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어깨에 턱하니 이 짐처럼 있었던 문제가 어떻게 정보마트 정보를 다 모으지? 이런 문제였는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탱커펀드 대표이사 임현서라고 하고요. 탱커펀드는 AI를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을 혁신하고 있는 AI 기업입니다.
인터넷 국토부나 관련 부처에서 나와 있는 그런 공개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거나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제 공개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거나 일일이 다 열람을 해서 획득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습니다.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일일이 다 모으는 것도 고생스럽지만 다 모았을 때 바로 저희가 기계학습 방식으로 가공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일단 모으더라도 그걸 이제 정리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데이터가 뭐 똑같은 부처에서 공개된 데이터인데도 그 자체에서 또 다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각각의 이제 데이터가 귀속되는 정부 부처가 다르다고 하면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주소 표기 방식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지번의 이제 표시 형식이 다르다든지 굉장히 그 다른 형태도 각양각색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원래 우리는 데이터를 가공해야지만 소프트웨어 자체를 이제 개선해 나가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부자가 되는 그런 비즈니스인데 데이터를 모아오는 데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일관된 형태로 다시 한번 이제 재처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사업 영위하는 데 상당히 큰 챌린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저희가 내년에 다시 재차 지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다시 지원할 수 있다면 잘 모르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내년에 지원할 수 없다면 정말 좋은 사업이니까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